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의미는 아주 크지만 넌센스인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뭘까요? 글쎄요. 네, 힌트를 한번 드려보면요, 힘, 권력, 자리, 명예 또는 욕망, 왕이요? 왕. 네, 비슷합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절대 권력자인 로마 황제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었다는 것, 좀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예. 근데 역사학의 아버지 레오폴트 폰 랑케는 고대의 모든 역사는 로마라는 호수로 흘러갔고 근대의 모든 역사는 로마라는 호수에서 흘러나왔다고 할 정도의 역사적 제국 로마. 그 대제국 로마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로마 황제의 자리는 가장 위험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 왕이라는 자리에 짓눌렸죠. 그리고 언제 권좌에서 쫓겨날지, 어떤 사람에게 속임을 당할지 몰라 전전긍긍했고, 그리고 로마 황제는 세습이 안 됐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후계자 문제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걸 사례를 들어보면요, 로마 황제 중에서 무려 62%가 자살 또는 암살당했고요, 아니면 전쟁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9명의 역대 황제 중에서 무려 43명이 이렇게 죽은 거죠. 이런 통계를 보면은 가장 위험한 직업이었다는 말이 이해가 좀 가시죠? 네. 예. 그렇다면 오늘날 가장 위험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오늘날 가장 위험한 일, 위험한 요인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로마 황제, 그러면 한마디로 상징하는 상징어가 저는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갔겠죠. 또 그 욕망에 지나쳐서 그 자리에서 쫓겨났겠죠. 또는 낙마했겠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욕망 덕분에 성공하고 성취하죠. 또 그 지나친 욕망 때문에 파멸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본다면 고대나 지금이나 욕망 덕분이고 욕망 때문인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요, 이 욕망과 관련시켜서 행복을 이렇게 간단한 단순한 경제적 공식으로 만들어 활용했습니다. 행복은요, 물질을 욕망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욕망분의 물질이라는 얘기죠. 이 공식대로 본다면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욕망이 그대로라면 물질을 높이는 거죠. 만약에 물질이 그대로라면 욕망을 줄이는 것이죠. 둘 다 증가한다면 물질의 증가 속도보다 욕망의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증가 속도는 늘 물질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죠. 열을 가지면 100을 갖고 싶고 100을 가지면 1000만을 갖고 싶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마 증권 투자, 부동산 투자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도 증권 투자를 통해서 좀 어려움을 겪어봤는데요. 적당하게 조절된 욕망은 정말 필요하지만 이게 지나친 욕망 때문에 증권 투자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고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그렇게 성공을 했지만 지금 행복도가 100년 전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물질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 또는 성장이라고 본다면요, 이 욕망을 행복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물질의 성장 속도 그동안 100년 동안 특히 20세기 들어와서 엄청났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사학자이죠 닉 크라프트 교수는요, 2000년대 초반 한 20년 됐죠 지금부터. 그때도 영국 왕립경제학회 공개 강연에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세상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모른다. 우리는 지금 100년 전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30년이 늘었다. 그리고 일은 절반도 못한다. 그래서 수명 증가와 여가 증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지금 100년 전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JP 모건보다 풍요롭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닉 크라프트 교수가 이 말을 한 이후 또 20년이 흘렀는데 그 20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풍요롭게 성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젊은이들이 한다면 저는 영락없는 꼰대입니다. 그래서 닉 크라프트 교수를 인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우리는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성장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가 또는 성장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성장할 때도 행복도가 떨어졌는데 이제 저성장하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대로 놔둔다면 5년 1%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5년마다 1%씩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3%, 2%, 이제 1%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욕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발 하랄이라고 아시죠? 네, 사피엔스, 호모데우스라는 책으로 갑자기 유명해진 분이죠. 유발 하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피엔스는, 우리 인류는요, 생존하기 위해서 힘을 얻는 데는 재능이 뛰어났다. 그런데 그 얻은 힘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재능이 부족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0세기부터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풍요로움을 우리는 가지게 됐죠. 이 풍요로움을 행복으로 바꾸는 행복 전환 기술이 우린 너무 부족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행복 전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욕망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욕망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욕망은요, 욕망은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욕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욕망은 채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욕망은 채워질 수 없다. 자크 라캉이라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있죠? 네. 자크 라캉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욕망의 본질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욕망을 없앨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욕망은 적절하게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을 적절하게 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적절한 욕망 추구는요, 지구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를 끄집어내서 우리 건강에 좋고 즐거움을 주는 온천수를 활용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뇌줄기 그리고 변형계에서 올라오는 이 욕망, 욕구를요, 잘 활용하면 이건 엄청나게 큰 에너지인데 뇌 전체에 불을 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두엽에 있는 동기센터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이게 동기센터를 자극해서 동기가 생겨야 삶의 생동감이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욕망이 좀 줄어드는데 나이 들어서 적절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행복도를 올린다고 뇌과학자들은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그런데 두 번째는요, 적절한 욕망을 추구하기가 힘든 게 그 한계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욕망에 속는다. 욕망에 속는다. 욕망에 속아서 자칫 잘못하면 뭘 하게 되죠? 탐하게 된다. 탐. 그래서 탐해서 내가 탐한 것을 얻으면 이게 탐욕이 될 수 있고, 얻지 못하면 분노하다. 분노한다. 그래서 이게 성낸다 해서 이걸 우리는 진이라고 하죠. 진.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치다. 이 불교에서 흔히 탐, 진, 치라고 말하죠. 이 어리석음이 다시 또 어떻게 해요? 탐하게 한다는 얘기죠. 무엇에 속아서요? 욕망에 속아서 그런다. 욕망에 속는다. 이게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욕망에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욕망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욕망이 나온 것이 어딘가요? 욕망이 나온 곳. 마음이죠. 그러면 뭘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마음 관리요. 네, 마음 관리를 해야 되겠죠. 마음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일반적으로 무의식이 지배한가요? 의식이 지배한가요? 무의식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마음을 놓쳐요? 챙겨요? 마음 놓침 상태. 이걸 우리는 마인드 리스니스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 놓친다. 마음을 놓쳐버리니까 기분대로 산다. 아시겠지만 기분은 늘 변화가 심하죠. 그래서 무의식에서 의식을 해보자. 그러면 마인드풀리스 상태가 된다.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놓침 상태에서 마음을 챙기자. 그래야 욕망에 속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마음 챙김이 실리콘밸리는 아시겠지만 물질이 가장 발달한 곳입니다. 묘하게 물질이 가장 발달한 곳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마인드풀리스라는 명상이 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인드풀리스를 통해서 기분이 아닌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19세기 프랑스 철학자 알랭이 이런 말을 했죠. 모든 비관주의는 기분에서 나온다. 모든 낙천주의는 의지에서 온다. 낙천주의를 갖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의지력을 발휘하면 어떤 게 생기느냐, 제 생각입니다. 의지력을 발휘하면요,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치의 재발견이죠. 자, 의지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연을 보면 자연의 가치가 대단하죠. 예, 자연의 가치를 의지를 가져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공의 가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공의 가치, 인간이 만든 것 가치도 중요하다. 그러나 자연의 가치도 중요하다. 의지가 있으면 이게 가능해지죠. 그리고 정신적 가치도 중요하다. 물질적 가치 중요하다. 그런데 의지력을 가지고 보면 정신적 가치도 중요하다. 그리고 너의 가치도 중요하다. 너의 가치도. 나의 가치가 중요하듯이 너의 가치도 중요하다. 이걸 우리는 재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경쟁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도 중요하다. 협력의 가치를 또 발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연과 정신과 너와 협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자연도 중요하고 인공도 중요하다. 정신과 물질, 그리고 너와 나, 협력과 경쟁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균형을 이루게 되면 놀라운 풍요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욕망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계기를 오늘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